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의 한 펜션. 이거 짓는데 한 3년 걸렸었어요. 3년 동안? 이거 보면 저기 적혀 있거든요. 2006년 5월 아버지가 이제 펜션 이제 개업할 때. 아, 저거. 예. 예, 이거 하나하나 이제 아버지가 다 까시고 잔디 심고 다 하셔가지고 나무도 다 혼자서 다 심으셨거든요. 뒤에 다 조경한다고. 유독 산을 좋아했던 고 민재호 씨가 공무원을 정년 퇴임한 뒤 직접 만든 펜션. 15년간 꾸려오던 펜션은 지금은 유령의 집처럼 변했습니다. 안에 보시면 곰팡이 다 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피땀 흘려 해놓은 걸 다 쓸 수도 없고 해가지고 여름철 되면 이제 물가 옆이라고 이게 최고 먼저 예약을 한 장소가 돼가지고 인기가 진짜 예, 대학생들하고 막 단체로 이 방서로 차지하려고. 이 펜션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악몽 같던 그날은 3년 전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당시 펜션 CCTV에 찍힌 장면입니다. 점퍼를 입은 30대 투숙객이 펜션에 들어섭니다. 건물을 향해 절을 하는 등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 뒤엔 투숙한 방에 먼지가 있다며 민 씨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 있으면 치워주겠다고 해도 계속 쫓아오더니 급기야 다른 방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나오라는 손짓에도 나오지 않는 남성. 답답한 민 씨가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2, 3분이 지났을까 남성의 손이 나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10여 분이 지나고 혼자 빠져나온 남성. 그대로 사라집니다. 방 안에선 민 씨가 이 남성에게 수십 차례 폭행당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루 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펜션 주인이 갑자기 나쁜 사람으로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무차별 폭행에 70살 노인이었던 민 씨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고 심하게 세게 발로 하고 있었어요. 무슨 살리고 아버지는 얼굴 말고는 이제 보이기 싫어요. 얼굴이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스스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너무 하고 전혀 원한관계도 없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족들은 지금도 민 씨가 당한 갑작스런 죽음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제가 이제 아버지 반찬을 싸두고 엄마 병원에 가셨으니까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엄마랑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렇게 좀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십시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너 엄마가 천덕꾸리가 된다 그거지 자식들한테. 투숙객들한테고 많이 베풀고 그 속에 놓은 게내 지금도 먹고 가고 싶어서 전화가 자주 옵니다.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다 본 게네 왜 무슨 사고가 났느냐 말로 안 하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심신미약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78문 영감님을 그렇게 두개골 한 몰 떼고 갈비까지 다 내려앉아갖고 그렇게 이빨까지 다 내려앉아 완전 잔잔 밟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잔인하게 뭐 그렇게 진술하고 감형받으려고 막 그래갖고 정신감정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심 선고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문을 읽던 재판부가 가해자 측이 거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4년을 감형한다고 한 겁니다. 유족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선고 일주일 전 가해자 측이 1억 5천만 원을 공탁했던 겁니다. 감형을 16년을 빵빵빵 때려갖고 그래서 가함을 지르고 제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거냐고 가함 지르니까 뭐 자기들은 지하 통로해갖고 뭐 검찰 저쪽 건물로 넘어가 버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형을 받은 가해자 측이 선고 일주일도 안 돼 공탁금을 도로 가져간 겁니다. 유가족은 1년이 훨씬 더 지난 지난해 6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그럼 뭐 그 돈을 찾아갔으면은 다시 4년을 다시 없든지 개심대로 8년을 더 받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기를 치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면은 돈은 그대로 자기들이 다시 호주머니에 넣고 죗값은 4년에 깎아갖고. 원래 형사사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돈을 맡길 때부터 공탁금을 가져갈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가해자 측은 형사공탁과 다르게 언제든 돈을 다시 빼갈 수 있는 민사용 공탁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거는 형사공탁이 아니고요. 예. 예. 아, 형사공탁이 아니고 일반 변제공탁. 일반 변제공탁. 네. 그럼 이거 그 해수 제한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까? 당시 가해자 측 변호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면서도 형사용 공탁은 피해자 측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피해자 측이 공탁에 동의하지 않아 민사용으로 맡긴 것이라며 당시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공탁금을 회수하자고 한 것도 내가 맞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대법원에 확인해보니 판사는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줄 때 반드시 공탁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는 점에 동의했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목숨값을 대신해서 4년을 지금 감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래 짜고 치는 고수처럼 그 1억 5천 큰 거머니라고 판사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당시 재판부는 형량을 줄여준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장님도 묵인을 안 하는 이상 그렇게 그 감형을 시켜주고 판결까지 내리 요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진짜 나라를 상대로 이거 소송까지 걸어야 되나. 참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고 유전 무죄라는 말이 있더니 가진 게 없고 우리가 법조계 친인척 연줄이 없는 게 이 진짜 뭔가 무시한 사람들이 죄다 이거는. 당시 검찰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남성은 그대로 1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유가족들은 가해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